반응 시간 6.1초, 6초. 새벽 2시 47분 지구상에서 가장 많은 정보가 집결되는 곳, 미국 국방부 펜타곤. 이 요새 같은 건물 안 깊숙이 자리 잡은 합동 전략 상황실에 오늘 밤 전례 없는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상황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 위로 붉은색 궤적 15개가 눈부시게 빠른 속도로 뻗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마하 6, 음속의 6배. 일반 요격 시스템이 반응하기도 전에 수백 킬로미터를 날아가 버리는 이른바 극초음속 미사일. 발사 지점은 이란 서부 고원지대. 목표 지점은 나토 동맹국 튀르키의 한 줄의 경고 메시지가 시스템 화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패트리어트 PAC-3 요격. 성공률 38.7%. 38.7%. 절반도 되지 않는 숫자. 이것이 지금 이 순간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산 방공 시스템이 마주한 냉혹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때 화면 왼편 구석에 또 다른 데이터 창이 조용히 업데이트되었습니다. 천궁2. 대한민국 방위산업청 반응 시간 6.1초, 6초. 패트리어트가 15초 동안 머뭇거리는 그 사이 대한민국이 만든 천궁2는 단 6초 만에 모든 계산을 끝마쳤습니다. 그 순간 상황실 안의 모든 분석관들이 숨을 멈췄습니다. 카메라가 상황실 한가운데 앉아있는 노 교수의 얼굴을 클로즈업. 눈빛에 경외와 떨림이 교차함. 이 자리에 있던 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하버드 케네디 스쿨 국제정치학과 석좌 교수. 40년간 동아시아의 부상을 연구해온 세계적 석학. 그는 이날 밤 이후 자신의 저서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나는 40년간 국제정치를 연구했다. 하지만 2026년 3월 그 밤 나는 처음으로 진심으로 놀랐다. 대한민국이 단순한 경제 강국이 아니라 21세기 세계 안보의 핵심 축이 되는 장면을 두 눈으로 목격했기 때문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는 바로 이것입니다. 어떻게 한국이 세계 안보의 중심에 서게 되었는가? 왜 이제 강대국들은 대한민국 없이 자국의 안보조차 보장받을 수 없게 되었는가? 그리고 우리 DNA 깊숙이 새겨진 이 기적의 진짜 원동력은 무엇인가? 지금 시작합니다. 고속 촬영된 반도체 공정에 클린룸 내부의 거대한 반도체 팩 조립, 라인 수출항에 가득 찬 K방산 장비, 펜타곤 상황실의 전문가들이 천궁2의 숫자 앞에 경악할 수 있었던 것은 이미 그 전부터 대한민국이 쌓아온 산업 역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차가운 숫자로 오늘의 대한민국이 어디에 서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반도체로 지구를 멈출 수 있는 나라. 현재 대한민국은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의 약 75%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디램의 70%, 낸드 플래시의 50% 이상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 두 기업의 손에서 만들어집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요? 오늘날 지구상의 모든 최첨단 장비는 반도체 없이는 단 1초도 작동하지 않습니다. F-35 스텔스 전투기. 내부에 탑재된 반도체의 절반 이상이 한국산입니다. 미국 해군의 이지스 구축함, 레이더 처리 시스템의 핵심 메모리 칩이 한국에서 옵니다. 챗GPT가 돌아가는 엔비디아 H100 GPU에 맞닿아 있는 HBM, 즉 고대역폭 메모리는 전량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독점 공급합니다. 2025년 미국 상무부의 한 내부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 내렸습니다. 한반도에 어떤 형태의 공급 차질이라도 발생한다면 미국 국방산업 전체가 6개월 안에 마비 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 반도체는 더 이상 전자제품의 부품이 아닙니다. 반도체는 21세기의 전략 자원입니다. 그리고 그 자원의 심장이 대한민국에서 뛰고 있습니다. 배터리 에너지 패권 전쟁의 진짜 승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묻습니다. 배터리는 중국이 더 강한 것 아닌가요? 맞습니다. 중국은 저가 배터리 시장에서 세계 1위입니다. 하지만 세계의 주요 자동차 기업들, 보잉, 록히드 마틴, 미 해군이 쓰는 배터리는 다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
이 세 기업이 지배하는 것은 단순한 배터리가 아닙니다. 극한 환경에서도 폭발하지 않고 영하 40도에서도 안정적으로 작동하며 10년 이상 성능이 유지되는 프리미엄 고신뢰도 배터리 시장입니다. 미군이 운용하는 드론의 75%, 전기 군용 차량의 60%의 한국산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에너지 패권. 이것이 21세기 진짜 전쟁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대한민국은 이미 승기를 잡았습니다. 방산 수출 전쟁터에서 증명된 신뢰. 2022년 폴란드와의 방산 계약 규모는 약 17조 원. 단일 국가 무기 수출 사상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FA-50 경공격기 48대, K2 흑표 전차 1000대, K9 자주포 648문. 폴란드는 왜 미국이나 독일 무기를 두고 한국을 선택했을까요? 첫째, 즉각적인 납기. 미국제 무기는 주문 후 최소 5에서 7년이 걸립니다. 한국은 2년 안에 납품을 완료했습니다. 둘째, 가격 경쟁력. 동급 성능 기준으로 미국 무기 대비 약 30-40% 저렴합니다. 셋째, 기술 이전. 대한민국은 단순히 무기를 팔지 않습니다. 함께 만드는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이것이 K방산이 전 세계에서 러브콜을 받는 진짜 이유입니다. 루마니아, 노르웨이, 호주, 사우디아라비아, 이집트. 이제 대한민국의 무기는 5개 대륙에서 실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조선 바다의 패권을 쥔 나라. 전 세계 LNG 운반선 시장의 90% 이상을 대한민국 조선사가 독점하고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기업 없이는 전 세계 에너지 공급망 자체가 흔들립니다. LNG 운반선은 단순한 배가 아닙니다. 영하 163도의 액화 천연가스를 단 한 방울도 새지 않게 운반하는 극도로 정밀한 기술의 결정체입니다. 중국이 수십 년간 이 기술을 따라잡으려 했지만 아직도 품질 격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단순합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고려 항몽전쟁 3.1 만세 시위운동, 1997년 금모으기운동, 코로나 K방역, 현재의 한강야경. 지금까지 우리는 숫자로 대한민국의 현재를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 숫자들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떻게 반세기 전 전쟁의 폐허 위에서 세계가 경악할 성장을 이뤄낸 것일까요? 그 답은 차가운 통계 속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뜨거운 역사 속에 있습니다. 고려의 항전 정신, 굴복하지 않는 DNA. 13세기 몽골 제국은 인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지배한 초강대국이었습니다. 유럽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중동이 복속되었습니다. 중국 대륙이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고려는 달랐습니다. 30년에 걸친 항쟁, 강화도로 피신한 조정, 그러나 결코 항복을 선언하지 않은 민심. 삼별초의 최후항전은 단순한 전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그냥 무너지지 않는다. 이것이 민족 정신의 선언이었습니다. 임진왜란 기술로 역전한 전쟁. 1592년 15만 왜군이 조선 땅을 짓밟았습니다.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거북선이라는 기술 혁신으로 전세를 뒤집었습니다. 거북선은 당시 세계에서 가장 앞선 철갑선이었습니다. 적의 무기를 무력화하는 구조, 상대방이 예측하지 못하는 전술. 이것이 대한민국의 DNA입니다. 힘으로 안 된다면 기술로 돌파한다. 오늘날 천궁투의 6초 반응, 시간과 거북선의 철갑 구조. 그 정신은 500년의 시간을 뛰어넘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3.1 운동과 맨손으로 일어선 민족. 1919년 3월 1일 총칼을 든 일본 제국주의 앞에서 조선의 민중은 맨손으로 태극기를 들었습니다. 전국 방방곡곡 10,000명, 100,000명, 100만 명이 대한 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이 운동이 즉각적인 독립을 가져오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세계에 선언했습니다. 이 민족은 침묵하지 않는다. 우리는 우리의 존엄을 포기하지 않는다. 1997년 IMF 위기를 기적으로 바꾼 국민.
1997년 11월 대한민국은 국가 부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IMF 구제금융 신청. 기업들이 줄줄이 쓰러졌습니다. 실업자가 거리에 넘쳤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의 몰락을 기정사실처럼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전 세계가 경악할 일이 벌어집니다. 아주머니들이 장롱 속 금반지를 꺼내 들고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평생 모아둔 금을 내놓았습니다. 어린아이들도 돼지저 금통을 들고 줄을 섰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351만 명이 참여했고 227톤의 금이 모였습니다. 외신들은 이것을 두고 인류 역사상 유례없는 자발적 국가 구출 운동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대한민국은 불과 3년 만에 IMF 차입금 전액을 조기 상환했습니다. 예정보다 3년이나 이른 조기 졸업이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의 본질입니다. 위기가 클수록 오히려 더 크게 일어납니다. 코로나19 신뢰로 세계를 구한 나라. 2020년 초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덮쳤을 때 많은 나라들이 빗장을 걸어 잠갔습니다. 방역 물자를 쌓아두고 수출을 금지하고 자국민만 챙겼습니다. 대한민국은 달랐습니다. 마스크 100만 장을 미국에 보냈습니다. 방역 키트를 필리핀, 인도네시아, 에티오피아에 무상 지원했습니다. K-방역 노하우를 120개국에 무료로 공유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익을 계산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도움받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기억이 우리로 하여금 돕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대한민국이 쌓아온 신뢰 자본입니다.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신뢰. 튀르키예 국경 인근 사막. 새벽. 천궁2 포대 주변을 점검하는 한국 기술진들. 레이더가 조용히 회전 중. 이제 우리가 그 밤으로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튀르키예 동부 국경지대. 현지 시각 오전 3시 12분 이란의 극초음속 미사일 15발이 마하 6의 속도로 날아오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가 실패한 이유. 패트리어트 PAC-3는 미국의 자존심입니다. 수십 년간의 기술 개발, 수천억 달러의 투자. 하지만 이번 전장에서 패트리어트는 결정적인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첫째, 마하 6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에 대한 반응 알고리즘이 최적화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둘째, 동시다발로 날아오는 15발의 미사일을 처리하는데 시스템이 과부하를 일으켰습니다. 셋째, 15초라는 결정 시간은 마하 6의 미사일에게 수십 킬로미터를 더 날아오게 해주는 치명적인 여유였습니다. 패트리어트의 요격 성공률 38.7%, 15발 중 약 9발이 뚫렸습니다. 천궁2가 성공한 이유. 천궁2. 대한민국 방위사업청과 LIGNX1이 개발한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 반응시간 6초. 이 숫자 뒤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요? 첫째, SM 레이더의 탁월함입니다. 능동 전자 주사 방식의 이 레이더는 동시에 100개 이상의 표적을 추적하며 극초음속 미사일의 궤도 변화에도 0.3초 단위로 대응합니다. 둘째, AI 기반 표적 처리 알고리즘입니다. 한국연구진은 극초음속 미사일 시뮬레이션 데이터 1억 건 이상을 AI에 학습시켰습니다. 이 AI가 6초 안에 15발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각각에 맞는 요격탄을 할당했습니다. 셋째,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것. 신뢰에서 나오는 최적화입니다. 한국기술진은 납품 이후에도 현지에 상주하며 시스템을 지속 업그레이드했습니다. 튀르키예의 지형, 기후, 위협 패턴에 맞게 세밀하게 조정된 천궁-II는 그야말로 튀르키예를 위해 태어난 무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결과 15발 전량 격추, 성공률 100%, 펜타곤 상황실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하버드 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무기의 승리가 아니다. 이건 신뢰가 만들어낸 기적이다. 중국의 배신과 한국의 신뢰. 사실 튀르키예에는 이미 중국의 방공 시스템이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중국은 35조 원 규모의 장비를 파격적인 가격에 제공했습니다. 일부는
사실상 무상 지원에 가까운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제정보당국의 조사 결과 이 장비들에는 백도어가 심어져 있었습니다. 튀르키예 군사 네트워크의 주요 통신이 중국 서버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공짜 점심은 없습니다. 특히 군사 안보의 세계에서는. 반면 대한민국은 어땠을까요? 계약 체결 후 기술진 상주 지원, 부품 공급망 완전 투명 공개, 소프트웨어 일부 기술 이전, 그리고 단 하나의 정보 유출 사고도 없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방장관은 이날 이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이제 진짜 파트너가 누구인지 압니다. 삼성 반도체 웨이퍼 클로즈업 장면, 전고체 배터리 개발, 공군의 자랑 KF-21 장면, 누리호 발사 장면.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요? 2026년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에는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반도체 1.4나노의 세계. 현재 세계 최선단 반도체 공정은 2나노입니다. 삼성전자는 2026년까지 1.4나노 공정의 양산 돌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나노가 줄어들수록 동일한 크기에서 더 많은 연산을 처리할 수 있고 전력 소비는 줄어듭니다. 더 빠르고 더 작고 더 오래가는 모든 전자기기의 핵심이 됩니다. 1.4나노 시대가 열리면 AI 서버, 자율주행차, 차세대 무기 시스템에서 한국의 기술 우위는 또 한 단계 높아집니다.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초격차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전고체 배터리 에너지의 미래. 현재 리튬이온 배터리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열에 약하고 오래 쓰면 성능이 저하되며 충격을 받으면 화재 위험이 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합니다. 액체 전해질 대신 고체를 사용하여 화재 위험이 없고 에너지 밀도가 2배 이상, 수명은 3배 이상입니다. 삼성 SDI는 2027년 전고체 배터리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기술이 상용화되는 순간 전기차 한 번 충전으로 1000km 주행이 가능해집니다. 군용 드론의 작전 시간이 3배로 늘어납니다. 전장의 판도가 바뀝니다. KF-21 보람에 하늘의 주권 KF-21 보람에 대한민국이 독자 기술로 개발한 4.5세대 전투기입니다. 2026년 본격 양산에 돌입하는 KF-21은 단순한 전투기가 아닙니다. 자체 개발한 SM 레이더, 독자적인 전자전 시스템, 그리고 한국 지형과 작전 환경에 완벽히 최적화된 소프트웨어. 현재 F-35를 운용하는 국가는 미국의 기술 통제를 받습니다. 업그레이드도 미국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소프트웨어 수정도 미국이 결정합니다. 하지만 KF-21은 다릅니다. 우리가 만들고, 우리가 업그레이드하고, 우리가 결정합니다. 하늘의 주권. 이제 대한민국이 갖게 됩니다. 누리호의 우주발사 성공으로 우주클럽에 입성한 대한민국. 2023년 누리호 3차 발사 성공. 대한민국은 자체 기술로 우주에 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7번째 나라가 되었습니다. 2026년에는 차세대 발사체 개발이 본격화됩니다. 2030년대에는 달 탐사선 발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주는 21세기의 새로운 전략 공간입니다. 위성통신, 정찰, GPS, 미사일 유도 모두 우주에서 시작됩니다. 대한민국이 우주클럽에 입성했다는 것은 이 모든 전략 자산을 독자적으로 보유할 능력을 갖췄다는 의미입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허락을 구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거 오만했던 외신 헤드라인들 경외로 바뀐 현재의 외신 헤드라인 한강 야경 위로 흐르는 자막. 당당하게 걷는 한국 청년들. 과거에는 이런 말들이 있었습니다. 한국은 기술을 개발하는 나라가 아니라 따라하는 나라다. 한국의 성장은 미국의 우산 덕분이다. 한국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 낀 조용한 아침의 나라다. 이 말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아십니까? 불과 30년 전 일본의 경제평론가들이 즐겨하던 말이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무슨 말을 하고 있을까요? 2024년 일본 최대 경제지 니케이의 사설 제목입니다. 한국의 반도체 배터리 방산 삼각체제, 일본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영국의 이코노미스트지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South Korea is becoming indispensable. 대한민국이 없어서는 안 될 나라가 되고 있다. 미국의 포린 어페어스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미국의 피보호국이 아니다. 미국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전략 파트너다. 내려다보던 시선이 이제 올려다보는 시선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함께 긴 여정을 걸었습니다. 펜타곤 상황실의 긴박한 새벽에서 시작해서 반도체, 클린룸의 빛나는 웨이퍼를 지나 고려의 항몽정신과 임진왜란의 거북선을 거쳐 1997년 금 모으기 운동의 눈물과 감동을 통과하고 천궁투의 6초 기적에 이르렀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입니까? 반도체를 만드는 엔지니어도, 무기를 개발하는 연구원도, 배터리 라인을 책임지는 기술자도 아닙니다. 주인공은 바로 이 DNA를 가지고 태어난 우리 모두입니다. 우리는 무너지지 않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위기 앞에 더 강해지는 민족입니다. 우리는 기술로, 신뢰로, 끈기로 세계를 바꿔온 민족입니다. 대한민국이 달라진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대한민국을 보는 눈이 달라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이 자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2026년 그리고 그 이후 대한민국의 기적은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쓰여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장 속에도 이 자랑스러운 DNA가 흐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그 자부심을 조금이라도 깨워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여정을 함께 응원해 주십시오. 댓글로 여러분이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대한민국의 순간을 나눠주세요. 대한민국의 진심이 세계의 새로운 기준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의 기적은 멈추지 않고 계속될 것입니다.